안녕하세요. 성모 아이 한의원 김성철 원장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소아 난치병 진료를 시작했고 주로 틱장애, 뇌전증 발달장애, ADHD 등 난치성 소아질환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동국대학교 한의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부산대학교와 함께 뇌성마비에 대한 한의학으로 호전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책사업으로 논문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틱장이 완치된다라는 이 책을 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침 또 오늘 내원했던 우리 환자의 상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틱장이 완치된다. 부제는 ADHD 근본 치료인데 제가 틱장애를 치료를 시작한 지도 올해 25년째였고 200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검색 엔진이 막 발달되면서 제가 틱장애라는 키워드, 틱장애 완치된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국내에 노출되는 한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틱장애를 검색을 시켰고 그래서 그때 국내는 물론 세계 13개국에서 내원할 정도로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틱장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99년 3월에 개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애들이 감기를 계속 달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항생제의 장기 복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기가 이제 감기 걸렸는데 계속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감기를 달고 다니고 또 약물에 의해서 또 뭐 소화불량이 오거나 또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질환들이 많았습니다. 뭐 의학용어로 알레르기 행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뭐 눈 깜빡이고 소리도 나고 이랬었고 심지어 심한 아이들은 얼굴이나 눈도 많이 심하게 이렇게 떨고 또는 소리도 너무 커서 우리 예전에 그 병원이 5층에 있었는데 1층에 나타나면 소리가 이미 들려요. 그런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고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감기를 근본 치료해 줬습니다. 비염이나 천식이나 뭐 축농증, 중이염 또는 잦은 열감기를 달고 다니던 아이들을 그 아이들만의 이제 천연물질로 코 낫는 코약, 그 다음에 기침약, 천연약, 그 다음 중이염약, 그 다음에 열 났을 때 먹는 천연약을 처방해서 각각의 이제 그 약을 먹고 낫는 천연물질 찾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감기에는 약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면역 반응이잖아요. 열이 나거나 코가 붓거나 목이 붓거나 기관지가 붓거나 모세기관지가 붓는다는 건 뭡니까? 혈관 확장되는 겁니다. 뭔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혈관 확장을 시도합니다. 혈관 확장을 왜 시도합니까? 혈관 확장이 돼야지 혈류량이 늘어나고 혈류량이 늘어나면 혈중에 백혈구가 이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우리 피부에 들어오거나 근육에 들어오거나 코에 들어오면은 우리 면역 반응, 치료 반응으로 뭐 피부도 한기 들 수도 있고 근육이 아플 수도 있고 코가 부으면 코가 막힐 수도 있고 목이 부으면 목이 아플 수도 있고 기관지가 부으면 숨쉬기 힘들고 막 기침 막 달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면역 반응, 치료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한다는 약은 뭔가 면역 증강제가 있으면 감기약일 건데 면역 억제를 하죠. 면역 억제가 되면은 면역 반응, 가려운 것도 덜하고 열도 잠깐 떨어지고 아픈 것도 덜해지는데 면역 억제가 되면은 사람이 체력도 떨어지잖아요. 피곤하거나 입 마르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은 감기가 당연히 낫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달고 다니게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면역 증강해주는 약을 반 지어주고 반은 뭔가 체온을 증강시켜주고 생강이나 팥뿌리나 우리 귤껍질 뭐 이런 물질을 통해서 박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체온을 증강시켜주고 그 향이 순환시켜주고 땀내게 해주고 독소를 배출해주고 기운내게 해주고 그런 약을 복용해서 비염축농증 때 기운도 나고 좀 뚫어주고 하는 약물을 통해서 처음으로 비염축농증을 우리 면역억제제 없이 낫는 경험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
화학약품 없이 비염축농증 또는 기침, 뭐 중이염, 열감기에 있어서 화학약품 없이 이제 이겨내게 되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비염이나 우리 기침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틱도 같이 좋아졌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너무 잘 낫길래 틱 치료를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표방을 하게 되었고, 근데 치료를 해보니까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우리 호흡기 질환과 틱을 같이 치료를 잘 했었습니다. 근데 20, 30% 정도의 굉장히 난치성, 오랫동안 진행됐던 뭐 뚜레 증후군이라든지 가벼운 이 아니고 심각한 이라는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음성틱들은 정말 치료한 사람도 힘들고 치료받는 친구도 너무 힘들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뭐, 무슨 뭐 단학 뭐 호흡하는 데 가서 뭐 이렇게 사이비죠, 그런 데 가서 뭐 많이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굿하는 데 가서 굿까지 하고,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를 누적하면서 이 경험 처방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10만 건 이상의 처방을 썼는데, 아무래도 10만 번 이상 처방을 썼다면은 저도 이렇게 계속 누적 경험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99년부터니까 거의 이제 최근에 한 2015년도 이후 우리 임상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난치성 음성틱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저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 사례에서 난치성 음성틱이나 심한 뚜렛이 낫지 않는 케이스는 최근 5년 사례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내원하는 환자분들한테 틱은 장애가 아니다. 틱은 브레인 질환으로만 바라보면은 아주 이렇게 어려운 디스오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 면역 질환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틱은 그렇게 어려운 질환이 아니다. 치료해보면 거의 다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틱장이 완치된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틱은 한 7, 80% 아동들은 얼굴에 좀 혈색이 없어요, 혈색이. 그러니까 이 근육 자체가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과로가 된다는 겁니까? 내가 뭔가 보거나 뭔가 이렇게 집중하거나 뭐 씹거나 이 근육이 움직이려면은 온활한 혈액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신경 쓰거나 또는 피곤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만 마르진 않겠죠, 신경 쓴다고. 이 근육이나 눈 안에도 진액이, 우리 몸의 체액이 감소됩니다. 체액이 감소되게 되면은 우리 인체는 강제로 이렇게 떨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학적으로 우리 정신과에서 도파민을 완화시켜주는 물질로 치료가 잘 된다면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장기간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 지도하에 장기간 도파민을 차단하는 우리 마약류죠, 향정신약품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틱이 잘 낫지 않는다면은 생각을 좀 바꿔서 브레인을 좀 분비되는 도파민을 억제하는 물질만으로 낫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뭔가 우리 아이의 혈색을 바라보시고 지금 뭔가 이렇게 이 혈색을 좀 증강시켜주는, 우리 보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혈제 처방을 쓰고, 또 전용 약물로는 거의 대부분 틱이 있는 아이들 또는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심장이 흥분성이 있습니다. 잘 불안해하거나 잘 놀라거나 긴장 잘하거나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천연물질이 있고, 특히 본원에서는 성모안시난이라고 알약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약물을 2알씩 자기 전에 복용을 하는데 확연하게 수면장애에도 도움이 되고, 막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하면 또 할 거 아니에요.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탁월한 물질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혈색을 증가시켜주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치료로 틱이 거의 치료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제 비염축농증이나 천식이나 또는 심한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고친다라는 것은 몸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심장과 호흡기와 소화기나 또는 야뇨나 빈뇨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치료하려면은 처방 치료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자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99년 3월, 지금도 그렇지만은 99년에는 진짜 소아들한테 장기간, 오랫동안 한방약을 복용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방, 양방도 경쟁이 되니까 서로를 좀 비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류약이 힘이 좀 더 있으니까 한방을 좀 더 비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므로, 우리 뭐 무슨 약을 먹으면 무조건 나쁘다. 한방약을 먹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문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복용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임산부들 10달 동안 한방약을 복용한다.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자녀가 3명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간경이 약해서 황달이 좀 심했고, 선천적으로 좀 간이 안 좋은 체질이었는데, 엽산 철분제를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은데, 먹으면 변비가 오니까 먹지를 못해요. 뭘 먹지를 못해, 변비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에서 흡수 못하면은 간이나 콩팥에서 해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흡수 못한다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나 작약이나 천궁이나 이런 천연물, 우리 보혈제와 녹용을 넣어서 10달을 복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임신 중에 혈색이 좋아지고 덜 어지러우니까 산모도 살고,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기도 엄청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큰 딸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 친구가 키가 170입니다.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동안 열나거나 기침하거나 비염충농증, 뭐 중간에 뭐 두드러기 아토피 있을 때 한 번도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출산 앞두고 있거나 임신하신 분들이 만약에 임신 중에 뭐 소화가 안 돼서 입덧이 있다든지 너무 어지럽다든지, 뭐 임신 중에 또 뭐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하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주류약이 우리 한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쌍화탕이라든지 다 한약입니다. 가수명수라든지 다 한약입니다. 임산부들한테 좋은 당기나 작약이나 천궁이나 지황이나 이런 약들에,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심하면 녹용이라든지 이런 물질은 정말 좋은 조상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자꾸 한의학을 폄훼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한의사 쌤들도 위축돼서 또 잘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임신 중에 정말 이렇게 임산부들 처방 경험이 많은 한의사 쌤 만나서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지금 농약이나 중금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현미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현미는 정말 덜 깎았기 때문에 껍질을, 정말 중금속 농약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우리가 그 밥솥에 공원에서 또 이렇게 밥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먹어서 영양 섭취로 인해서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도 우리 현미밥을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추나 상추 같이 생거를 먹는 게 아니고 그 농약 다 치잖아요. 약제라는 거는 잔류 중금속 검사나 잔류 농록 검사를 통과를 해야지만 적어도 병의원에 들어오는 규격 약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통과 못하는 그 황기라든지 인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거 어딘가 유통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병원에 들어오는 생강이나 대추가 되려면은 다른 어떤 곳에 판매되는 것보다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검사 통과된 물질이고, 그 물질을 또 공원에서 다려 복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이 안 좋다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처방을 뭐 10달 동안 임신 중에 먹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잡아오고 싶은 이야기는 말이 길어졌는데, 저 이전에는 한방약을 1년씩 달아먹고 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틱을 치료하다 보니 이제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원에는 간질 뇌전증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도 2, 3년씩 복용하는 게 많고, 심지어 뭐 6, 7년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의사 부부는 저희 병원에 한 7년 연속 복용했었습니다. 결국 뇌전증이 다 나았습니다. 재발 안 한 지가 지금 한 6,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사 쌤들이 틱 장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틱 장애를 통해서 한방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 장애 완치된다, ADHD 근본 치료, 이 책은 우리 정신과에서 도파민을 차단하는 물질을 틱약으로 지금 처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DHD는 도파민을 증강하는 약을 써서
흥분제입니다. ADHD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다면은 좀 더 안전한 천연 물질을 통해서 우리 아이 혈색을 개선해주고 우리 아이 심장을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잦은 감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 잘 먹게 해서 얼굴 노란 애들이 얼굴이 혈색이 돌아오는 혈색이 돌아오면서 틱도 진정되는 그런 경험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틱은 장애가 아니고 누구나 근본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말씀을 꼭 이 기회에서 하고 싶고 지금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도 받고 지금 좀 많은 한의사 쌤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고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난치성 틱 장애는 좀 더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치료를 받고 좀 더 이렇게 브레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진맥을 통해서 심장 상태, 호흡기 상태, 소화기 상태 또는 우리 대소변 상태를 분석해서 좀 꼼꼼하게 처방할 수 있다면은 제 경험으로는 제가 25년째 하고 있지만은 최근 5년 사이에 낫지 않는 틱은 거의 뭐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틱은 본원에선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